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 만날 책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 동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난중일기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1545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본가는 덕수, 자는 여해, 시우는 충무입니다. 1576년 식년 묵과에 급제하여 처음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이어 1586년에는 사복 시주부를 거쳐 조산 보만호로 전근하였고 오랑캐 기습을 격파하였으나 병사 이일의 무고로 파직되어 백의종군의 길에 올랐습니다. 1591년 유성룡의 청거로 절충장군 진도군수를 지낸 뒤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승진하였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은 옥포에서 외선 30여 척을 격파하였고 처음으로 거북선을 사용한 사천에서는 13척을 격파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1597년 이순신은 원균의 모함으로 서울에 압송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으나 오의정 정탁의 변호로 풀려나 도원수 권율의 막하에서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였습니다. 1598년 철수하는 외선 500여 척이 노량에 집결하자 명나라 수군 도독 진인과 연합하여 외적들과 싸우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이순신은 투철한 조국애와 뛰어난 전략으로 우리 민족을 외적으로부터 방어함으로써 우리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문에도 능하여 시조, 한시 등 여러 편의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순신의 난중일기 시작해볼까요? 임진년 1592년 48세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리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1월 1일 맑다.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 봉, 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하다. 다만 어머니를 떠나 남쪽에서 2번이나 설을 세니 간절한 회포를 이길 길이 없다. 병마사의 군관 이경신이 병마사의 편지와 설 선물과 장전 즉 싸움에 쓰는 긴 화살과 편전 즉 총통에 넣어서 쏘는 하나로 된 화전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바치다. 1월 2일 맑다. 나라의 제삿날 즉 명종 인순왕후 심씨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다. 김민보와 함께 이야기하다. 1월 3일 맑다. 동원에 나가 별방군을 점검하고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발송하다. 1월 4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다. 1월 5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다. 1월 6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다. 1월 7일 아침에는 맑았다. 늦게부터 비와 눈이 번갈아 종일 내리다. 조카 봉이 아산으로 가다. 남원에서 전문 즉 임금께 바칠 일종의 그로를 받들고 갈 남원의 유생이 들어오다. 1월 8일 맑다. 객사에 나갔다가 동원에서 공무를 보다. 1월 9일 맑다. 아침밥을 일찍 먹은 다음 객사 동원에 나가 전문을 봉에 발송하다. 1월 10일 종일 비가 내리다. 방답 즉 전남 여천군 돌산면에 새로 부임한 첨사로 이순신이 들어오다. 1월 11일 종일 가랑비가 내리다. 늦게야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이봉수가 선생원에 돌 뜨는 곳을 가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이미 큰 돌 17개의 구멍을 뚫었다고 한다. 서문 밖 해자 즉 성 밖의 방어를 위해 판 못이 4발쯤 무너지다. 심사립과 이야기하다. 1월 12일 굳은 비가 개이지 않다. 식사한 뒤에 객사 동원에 나가다.
본영 및 각 포구의 진무 중 월등한 자들이 모여 활쏘기를 시합하다. 1월 13일 아침에 흐리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1월 14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화를 쏘다. 1월 15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다. 새벽에 망궐예, 즉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의 원이 임금을 상징한 궐패에 절을 하는 의식을 하다. 1월 16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각 고을의 벼슬아치와 생리, 즉 고을의 아전 등이 인사하러 오다. 방답의 병선을 맡은 군관들과 생리들이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장을 때리다. 우후, 즉 지방 병마 사형이나 수영의 첨사 아래 있는 무관, 가수, 즉 임시 직원, 역시 점검하지 않아 이 지경에까지 된 것이니 해교하기 짝이 없다. 공무를 허술하게 여기고 제 몸만 살찌러 들어 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니 앞날의 일을 알만하다. 성 밑에 사는 박몽새는 석수인데 선생원 채석장에 가서 이웃집 개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으므로 곤장 80대를 치다. 1월 17일 맑다. 춥기가 한겨울 같다. 아침에 순찰사와 남원의 반자, 즉 아전의 별칭에게 편지를 보내다. 저녁에 쇠사슬 박을 돌을 실어오는 일로 배 4척을 선생원에 보냈는데 김효성이 거느리고 가다. 1월 18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여도, 즉 고흥의 점안면 여호리에 제1호선이 돌아가다. 오둔계문, 즉 계문은 관찰사, 어사, 절도사의 제1등급자에 대한 상진문과 대가단자, 즉 대가는 진급 예정자가 경우에 따라 그 직위를 친족에게 세습시키는 일, 따라서 대가단자는 교대자의 명단을 순찰사 영으로 봉해 보내다. 1월 19일 맑다. 동원에서 공무를 본 뒤 각 군대를 점검하다. 1월 20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1월 21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감목관, 즉 목장의 감독관이 와서 자다. 1월 22일 맑다. 아침에 광양 현감이 와서 인사하다. 1월 23일 맑다. 둘째 형 요신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다. 사복시, 즉 궁중에서 필요한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에서 받아와 기르던 말을 올려보내다. 1월 24일 맑다. 맏형 희신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다. 순찰사의 답장을 보니 고부군수 이순고를 유임시켜달라는 장계, 즉 감사 또는 지방에 파견된 관원이 임금에게 글로 보고하는 것을 올린 것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1월 25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화를 쏘다. 1월 26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흥양 현감과 순천 부사가 와서 이야기하다. 1월 27일 맑다. 오후에 광양 현감이 오다. 1월 28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1월 29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1월 30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고 첫여름같이 따뜻하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화를 쏘다. 2월 1일 새벽에 망궐례를 행하다. 가랑비가 잠깐 뿌리다가 늦게야게다. 선창, 즉 배를 대고 짐을 부리는 곳으로 나가 쓸만한 널빤지를 고르는데 때마침 방천 속에 피라미떼가 밀려 들어왔기로 그물을 쳐서 2,000마리를 잡다. 참으로 장쾌하다. 그 길로 전선 위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오후 이몽구와 함께 새봄의 경치를 바라보다. 2월 2일 맑다. 동원에서 곡물을 보다. 쇠사슬을 건너매는 데 필요한 크고 작은 돌 80여 개를 실어오다. 활 9순을 쏘다. 2월 3일 맑다. 새벽에 우후가 각 포구의 부정 사실을 조사하는 일로 배를 타고 나가다. 공무를 마친 뒤 활을 쏘다. 탐나 사람이 자녀 6 식구를 거느리고 도망쳐 나와 금오도 즉 여천군 남면에 머물다가 방답 경비선에 잡혔다고 심부름꾼을 보냈기로 문초를 하고 승평 즉 순천으로 압송하고 공문을 발송하다. 저녁에 화대성 4개를 실어 올리다. 2월 4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북쪽 봉우리에 신호대 쌓는 곳에 오르니 쌓은 곳이 매우 좋아 무너질 염려가 없으므로 이봉수에 애썼음을 알겠다. 종일 구경하다가 저녁에야 내려와 해자 구덩이를 순시하다. 2월 5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 18순을 쏘다. 2월 6일 종일 바람이 세게 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순찰사에게서 편지가 2번이나 오다. 2월 7일 맑다가 바람이 세게 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발포 만호가 부임하였다는 공문이 오다. 2월 8일 맑다가 바람이 세게 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이날 거북함에 쓸 돛배 29필을 봤다. 정오에 활을 쏘는데 조일입과 변존서가 자웅을 다투다가 조일입이 이기지 못하다. 우후가 방답에서 돌아와 방답 첨사가 방비에 온 정성을 다하더라고 매우 칭찬하다. 동원뜰에 돌기둥 화대를 세우다. 2월 9일 맑다. 새벽에 쇠사슬을 꿰일 긴 나무를 베는 일로 이원용에게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두산도 즉 돌산도로 보내다. 2월 10일 가랑비 개었다가 흐렸다가 하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김인문이 순찰 사형에서 돌아왔다. 순찰사의 편지를 보니 통역관들이 뇌물을 많이 받고 명나라에 무고하여 군사를 청하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무슨 다른 뜻이 있는가 의심하게까지 하였으니 그 흉측함을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통역관들이 이미 잡혔다고는 하지만 해괴하고 분통함을 참을 수 없다. 2월 11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배 위에서 새로 뽑은 군사들을 점검하다. 2월 12일 맑고 바람도 잘다. 식사를 한 뒤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서 해운대 즉 여수시 동북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자리를 옮겨 활을 쏘았다. 침렵치 즉 무사놀이 일종을 보는데 너무 조용하다. 나중에 군관들도 모두 일어나 춤을 추고 조일입이 시를 읊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다. 2월 13일 맑다. 전라 우수사의 군관이 왔기로 화살대 큰 것 중치 100개와 쇠 50근을 보내다. 2월 14일 맑다. 아산 어머니께 문안차 나장 즉 고을이나 병마사 수사의 영문에 있는 사령 2명을 내어 보내다. 2월 15일 비바람이 매우 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새로 쌓은 해자구덩이가 많이 무너져 석수들에게 벌을 주고 다시 쌓게 하다. 2월 16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 6순을 쏘다. 신구번에 군사를 점검하다. 2월 17일 맑다. 나라 제삿날 즉 세종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다. 2월 18일 흐리다. 2월 19일 맑다. 순찰하러 떠나 백야곳에 감독관이 있는 곳에 이르니 승평부사 권준이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다.
기생도 왔다. 비가 온 뒤라 산의 꽃이 활짝 피어 경치가 멋져 형언하기 어렵다. 저물어서야 이목구미에 이르러 배를 타고 여도에 이르니 영주 현감 배옥립과 여도 권관 황옥천이 나와 맞다. 방비를 검열하는데 흥양 현감은 내일 제사가 있다고 먼저 가다. 2월 20일 맑다. 아침에 모든 방비와 전선을 점검해보니 모두 새로 만들었고 무기도 완비되었다. 늦게야 떠나서 영주에 이르니 좌우 산의 꽃과 들가의 범풀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옛날에 영주가 있다더니 역시 이와 같은 경치였던가. 2월 21일 맑다. 공무를 본 뒤에 주인이 자리를 베풀어 화를 쏟아. 조방장 정걸도 와서 보고 능성현감 황숙도도 와서 함께 술에 취하다. 배수립도 나와 함께 술잔을 나누며 즐기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지다. 신홍원으로 하여금 술을 걸러 지난날에 심부름하던 산반하인 즉 군노사령 급창 등들에게 나누어 먹이도록 하다. 2월 22일 아침에 공무를 본 뒤에 녹도로 가다. 황숙도도 같이 갔다. 먼저 흥양 전선소에 이르러 배와 집규리를 몸소 점검하다. 그 길로 녹도로 가서 곧장 봉우리 위에 새로 쌓은 문다락으로 올라가 보니 경치의 아름다움이 이 근방에서는 으뜸이다. 만호에 애쓴 흔적이 손닿지 않은 곳이 없다. 흥양 현감 배홍립과 능성 현감 황숙도 및 만호와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겸해 대포 쏘는 것도 보다. 촛불을 밝혀 이슥해서야 헤어지다. 2월 23일 흐리다. 늦게야 배를 타고 발포로 가는데 맞바람이 세게 불어 배가 갈 수가 없다. 간신히 성머리에까지 이르러 배에서 내려 말을 타다. 비가 몹시 쏟아져 일행 모두가 꽃비에 흠뻑 젖은 채로 발포로 들어가니 해는 벌써 저물다. 2월 24일 가랑비가 온 산에 내려 지척을 헤아리지 못하겠다. 비를 무릅쓰고 길을 떠나 마북산 아래의 사량에 이르러 배를 타고 노지를 재촉하여 사도 즉 고흥군 점암면 금사리에 이르니 흥양 현감이 먼저 와 있다. 전선을 점검하고 나니 날이 저물어 그대로 눌러 잤다. 2월 25일 흐리다. 여러 가지 전쟁 방비에 탈난 곳이 많으므로 군관과 생리들에게 벌을 주고 첨사를 잡아들이고 교수 즉 수령의 하위 벼슬을 내어 보내다. 이곳의 방비가 5 포구 가운데 최하인데도 순찰사가 포상하라고 장계를 올렸기 때문에 죄상을 조사조차 하지 못하니 우습다. 맞바람이 세게 불어 출항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자다. 2월 26일 아침 일찍 출항하여 계이도 즉 여천군 화정면 계도에 이르니 여진도의 배와 방답진에 마중하는 배가 나와서 기다리다. 날이 저물어서야 방답에 이르러 공사리를 마치고서 무기를 점검하다. 장전과 편전은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어 고민이다. 전선은 좀 온전한 편이니 기쁘다. 2월 27일 흐리다. 아침에 점검을 마친 뒤에 북쪽 봉우리에 올라가 지형을 살펴보니 깎아지른 외딴 섬인지라 사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성과 해자 또한 매우 엉성하니 무척 근심이 된다. 첨사가 애쓰기는 하나 미처 시설을 하지 못하니 어찌하랴. 저녁 나절에야 배를 타고 경도 즉 여수시 경호동 대경호도에 이르니 여필과 조이립이 군관 우후들과 술을 싣고 마중을 나왔다. 이들과 함께 마시고 즐기다가 해가 넘어간 뒤에야 관청으로 돌아오다. 2월 28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화를 쏟아. 2월 29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순찰사에 공문이 왔는데 중의장을 순천 부사로 고쳐 임명하자고 하니 한심하다. 3월 1일 망골례를 하다. 식사를 한 뒤에 별방군과 정규군, 하번군을 점검하고서 놓아보내다.
공무를 마친 뒤에 활 10순을 쏘다. 3월 2일 흐리고 바람이 불다. 나라 제삿날 즉 중종 장경왕 후 윤씨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다. 승군 즉 승려들로 조직된 군대 100명이 돌을 줍다. 3월 3일 저녁 내 비가 오다. 오늘은 삼진날 명절이건만 비가 이렇게 내리니 답청 즉 봄의 파릇파릇한 풀을 밟으면서 거니는 것도 못하겠다. 조일입 오후 군관 등과 동원에서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다. 3월 4일 맑다. 아침에 조일입을 배웅하고 객사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서문 밖 해자와 성을 더 쌓는 곳을 순시하다. 승군들이 돌 줍는 것을 성실히 하지 않으므로 책임자를 잡아다가 곤장을 치다. 아산에 문안 갔던 나장이 돌아오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 하니 다행이다. 3월 5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군관들은 활을 쏘다. 저물녘에 서울 갔던 진무가 돌아오다. 좌의정 유성룡의 편지와 증손전 수박약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다. 이 책을 보니 수전, 육전, 화공전 등 모든 싸움의 전술을 낱낱이 설명하는데 참으로 훌륭한 책이다. 3월 6일 맑다. 아침밥을 먹고 난 뒤 출근하여 군기물을 점검하는데 활, 갑옷, 투구, 전통, 환도 등이 깨지고 헐어진 것이 많아 생리, 궁장, 감고 등을 문책하다. 3월 7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활을 쏘다. 3월 8일 종일 비가 내리다. 3월 9일 종일 비가 내리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3월 10일 맑으나 바람이 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난 뒤에 활을 쏘다. 3월 11일 맑다. 3월 12일 맑다. 식사한 뒤에 배 있는 곳으로 나가 경강 즉 여수시 봉산동의 배를 점검하다. 다시 배를 타고 소포 즉 여수시 종화동 종포로 나가는데 때마침 새바람이 세게 불고 격군 즉 보조 사공도 없어 도로 돌아오다. 곧바로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10순을 쏘다. 3월 13일 아침에 흐리다. 순찰사에게서 편지가 오다. 3월 14일 종일 많은 비가 내리다. 이른 아침에 순찰사 이광을 만나러 순천으로 가는데 비가 몹시 퍼부어서 길 앞을 하나도 분간할 수가 없다. 간신히 선생원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이고서 다시 해농창평 즉 순천시 해룡면에 이르니 길바닥에 물이 석자나 되도록 괴었다. 겨우 순천부에 이르렀다. 저녁에 순찰사와 격조를 터놓고 이야기하다. 3월 15일 흐리며 가랑비 오다가 저녁 나절에 맑다. 다락 위에 앉아서 활을 쏘고 군관들에게는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하다. 3월 16일 맑다. 순천 부사가 환선정에 술자리를 베풀고 겸해 활도 쏘다. 3월 17일 맑다. 새벽에 순찰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선생원에 이르러 말에게 꼴을 먹인 뒤에 본영으로 돌아오다. 3월 18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3월 19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3월 20일 비가 몹시 쏟아지다. 저녁 나절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각 관방의 회계를 밝히다. 순천 관내를 수색하는 일이 제 날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장, 생리, 도훈도 등을 문책하다. 사도 첨사 김환에게도 만날 일로 공문을 보냈는데 혼자서 수색한다고 하다. 또 한나절 동안 내나로도 외나로도 즉 공군 복내명과 대평두 소평두 섬을 다 수색하고 그날로 돌아왔다고 하니
이 일은 너무도 엉터리이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일로 흥양과 사도참사에게 공문을 보내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들어오다. 3월 21일 맑다. 몸이 불편하여 아침내 누워 앓다가 저녁 나절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다. 3월 22일 맑다. 성 북쪽 봉우리 아래에 도랑을 파내는 일로 우후 및 군관 10명을 나누어 보내다. 식사한 뒤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다. 3월 23일 아침에 흐리고 저녁 나절에는 맑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다. 보성에서 올 널빤지가 아직 들여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리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어 독촉하다. 순천에서 심부름꾼을 보내온 소진국에게 곤장 80대를 치다. 순찰사가 편지를 보냈는데 보니 발포 곤과는 군사를 거느릴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기로 갈아치워야 하겠다고 하므로 아직 갈지 말고 그대로 유임하여 방비에 종사하게 해달라고 답장을 보내다. 3월 24일 나라 제삿날 즉 세종 소원왕후 심씨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다. 우후가 수색하고 아무 탈 없이 돌아오다. 순찰사와 도사의 답장을 송일입이 아울러 가져왔다. 순찰사의 편지 가운데 영남 관찰사 김수희 편지에 대마도주 종의지가 공문을 보냈는데 벌써 대마도 배 한 척을 귀국에 보냈는데 만일 도착하지 않았다면 풍랑에 깨졌을 것이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 말이 매우 음흉하다. 동네에서 서쪽으로 바라보이는 바다인데 그럴 리가 만무하며 말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대니 그 간사함을 능히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3월 25일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10순을 쏘다. 경상 병마사가 평산포에 도착하지 않고 곧장 남해로 간다고 하였다. 나는 그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럽다는 뜻으로 답장을 보내다. 새로 쌓은 성을 순시해 보니 남쪽이 9발이나 무너지다. 3월 26일 맑다. 우후와 송희립이 남해로 가다. 늦게야 출근하여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15순을 쏘다. 3월 27일 맑고 바람조차 없다. 일찍 아침밥을 먹은 뒤 배를 타고 소포 즉 여수시 종화동 종포에 이르러 쇠사슬을 가로질러 건너매는 것을 감독하며 종일 나무 기둥 세우는 것을 보고 겸해 거북하면서 대포 쏘는 것을 시험하다. 3월 28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활 10순을 쏘았는데 5수는 모조리 다 맞고 2수는 4번 맞고 3수는 3번 맞다. 3월 29일 맑다. 나라 제삿날 즉 세조 정의왕후 윤씨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다. 아상 고향으로 문안 보냈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4월 1일 흐리다. 새벽에 망골례를 하다. 공무를 본 뒤에 활 15순을 쏘다. 별조방을 점검하다. 4월 2일 맑다. 식사를 하고 나니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점점 더 아파와 온종일 밤새도록 신음하다. 4월 3일 맑다. 기운이 어지럽고 밤새도록 고통스럽다. 4월 4일 맑다. 아침에야 비로소 겨우 통증이 가라앉다. 4월 5일 맑다가 저녁 나절에 비가 조금 내리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다. 4월 6일 맑다. 진해루로 나가 공무를 본 뒤에 군관을 시켜 활을 쏘게 하다. 아우 여피를 배웅하다. 4월 7일 나라 제삿날 즉 중종 문정왕후 윤씨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다. 낮 10시경에 비변사에서 비밀 공문이 왔는데 영남 관찰사와 우병마사의 장계에 의한 것이었다.
4월 8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않다. 아침에 어머니께 보낼 물건을 쌌다. 저녁 나절에 여필이 떠나가고 객창에 홀로 앉았으니 숱한 회포가 어려온다. 4월 9일 아침에 흐리더니 저녁 나절에야 맑다. 동헌에 나가 공문을 보다. 반응원이 방비처에 갈 공문에 관인을 찍어서 보내다. 군관들이 화를 쏘다. 광양 현감 어영담이 수색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저물어서 돌아가다. 4월 10일 맑다. 식사를 한 뒤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다. 활 열순을 쏘다. 4월 11일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야 맑다. 공문을 본 뒤에 활을 쏘다. 순찰사 이광의 편지와 별록을 순찰사의 군관 나만이 가져오다. 비로소 배로 돛을 만들다. 4월 12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거북함에 지 현자포를 쏘아보다. 순찰사의 군관 나만이 살펴보고 가다. 정오에 동원으로 나가 활 열순을 쏘다. 관청으로 올라갈 때 노대석을 살펴보다. 4월 13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본 뒤에 활 15순을 쏘다. 4월 14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본 뒤 활 10순을 쏘다. 4월 15일 맑다. 나라 제삿날 즉 성종 공해왕 후 한씨의 제삿날이라 공문을 보지 않다. 순찰사에게 보내는 답장과 별록을 써서 역조를 시켜 달려보내다. 해질 무렵에 영남 우수사 원균의 통첩에 외선 90여 척이 와서 부산 앞 절영도에 정박하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경상 좌수사 박홍의 공문이 왔는데 외적 350여 척이 이미 부산포 건너편에 이미 도착하다고 한다. 그래서 즉시 장계를 올리고 겸해 순찰사 이광, 병마사 최원, 우수사 이혁기에게도 공문을 보내다. 영남 관찰사 김수희 공문도 왔는데 역시 같은 내용이다. 4월 16일 밤 10시쯤에 영남 우수사 원균의 공문이 왔는데 부산진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한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가 없다. 즉시로 장계를 올리고 삼도에 공문을 보내다. 4월 17일 흐리고 비 오더니 저녁 나절에 맑다. 영남 우병마사 김성일에게서 공문이 오다. 외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에 그대로 머물면서 물러가지 않는다고 한다. 저녁 나절에 활 5순을 쏘다. 잉번 수군과 분부 수군이 잇따라 방비처로 모이다. 4월 18일 아침에 흐리다. 아침에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는데 순찰사 이광에 공문이 왔다. 발포 권관은 이미 파직되었으니 대리를 정해 보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군관 나대용을 이날로 바로 정해 보내다. 낮 2시쯤에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다. 동래도 함락되고 양산의 조영규, 울산의 이연함 두 군수도 조방장으로서 성으로 들어갔다가 모두 패하다고 한다. 정말로 분해 말할 수가 없다. 병마사 이각과 수사 박홍이 군사를 이끌고 동네 뒤쪽까지 이르렀다가 그만 즉시 회군한다고 하니 더욱 가슴 아프다. 저녁에 순천에 군사를 거느리고 온 병방이 석포창 즉 여천군 쌍보면 봉계리 석창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잡아 가두다. 4월 19일 맑다. 아침에 품방에 해잡하는 일로 군관을 정해보내고 아침밥을 먹은 뒤에 동문 위로 나가 품방 역사를 손수 독려하다. 오후에 상격대를 순시하다. 이날 상격대 700명을 만나보고 역사하는 일에 동원하다. 4월 20일 맑다.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다. 영남 관찰사 김수희 공문이 오다. 많은 적들이 휘몰아 쳐들어오니 이를 막아낼 수가 없고
승리한 기세가 마치 무인지경을 드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내게 전선을 정비해 와서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조정에 장계하였다고 하다. 4월 21일 말다. 섬 위에 군사를 진열하여 세우는 일로 활터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다. 오후에 순천부사 권준이 달려와서 약속을 듣고 가다. 4월 22일 새벽에 정찰도 하고 부정사실도 조사할 일로 군관을 내어보내다. 배흥록은 절갑도 즉 고흥군 금산면 검은도로 가고 송일성은 금오도 즉 여천군 남면 금오도로 가다. 또 이경복, 송한련, 김인문 등으로 하여금 두산도 즉 여천군 돌산도에 적대목을 실어내리는 일로 각각 군인 50명씩을 데리고 가게 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품방에서 역사하게 하다. 4월 26일 이달 20일 좌부 승지 민준의 서장이 오다. 물길을 따라 적선을 요격하여 적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다. 그래서 경상도 순변사 이일이 내려갈 때 이미 일러 보냈는데 다만 군사상 진퇴하는 것은 반드시 기회를 보아 시행해야만 그르침이 없다. 따라서 마땅히 먼저 적선의 많고 적음과 지나가는 섬 사이에 적병이 있나 없나를 살펴본 뒤에 나아감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책이지만 만일 형세가 유리한데도 시행해야 할 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기회를 크게 놓치는 바 조정은 멀리서 지휘할 수 없으니 도내에 있는 주장의 판단에 맡길 따름이다. 본도는 이미 이 뜻을 알렸으니 경상도에는 공문을 보내어 서로 의논하고 기회를 보아 조치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일개호 주장으로서 마음대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겸관찰사 이광, 방어사 곽영, 병마절도사 채원 등에게도 분부한 사연을 낱낱이 알렸으며 경상도 순변사 이일과 겸관찰사 김수, 우수사 원균 등에게는 그 도의 물길 사정과 두 도의 수군이 모처에 모이기로 약속하는 내용과 더불어 적선의 많고 적음과 현재 정박해 있는 곳과 그 밖의 대책에 응할 여러 가지 기밀을 모두 급히 회답해달라고 통고하고 각 관포에도 전쟁 기구와 여러 가지 비품을 다시 철저히 정비하여 명령을 기다리라고 공문을 돌리다. 4월 27일 이달 23일 좌부 승지의 서장이 새벽 4시쯤에 선정관 조명이 가져왔다. 왜적들이 이미 부산과 동래를 함락하고 또 밀양에 들어왔다는데 이제 경상도 우수사 원균의 장계를 보았더니 각 포구의 수군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군사의 위세를 뽐내고 적선을 엄습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는 가장 좋은 기회이므로 마땅히 그 뒤를 따라 나가야 할 것이다. 그대가 원균과 합세하여 적선을 쳐부순다면 적을 평정시킬 것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정관을 급히 보내어 이르노니 그대는 각 포구의 병선들을 거느리고 급히 출전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하라. 그러나 천리밖에 있으므로 혹시 뜻밖의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대의 판단대로 하고 너무 명령에 꺼리끼지는 말라고 하였다. 이 말대로라면 왜적들은 침입한 지 오래되어 반드시 지쳐서 사기가 떨어지고 가진 전비품도 거의 없어졌을 것이니 왜적들을 꼭 이때에 막아내야 하며 다만 앞뒤 적선의 척수가 500여 척 이상이라 하므로 우리의 위세를 엄하게 갖추어 엄습할 모습을 보여서 적으로 하여금 겁내고 떨도록 해야 하겠다. 그래서 수군에 소속된 방답, 사도, 여도, 발포, 녹도 등 5개 진포의 전선만으로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군이 편성되어 있는 순천, 광양, 나간, 흥양, 보성 등 5개 고을에도 아울러 방략에 의하여 거느리고 갈 예정으로 처음에는 경상도로 출전하면 해로를 지나는 본영 앞바다로 일제히 도착하라고 급히 통고하다. 그러나 출전할 길이 급한 데다 수군의 여러 장수 중에 보성 및 녹도 등지는 사흘이나 걸리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통고에서 불러 모은다 해도 그곳 수군은 쉽게 모일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므로 그 밖에 여러 장수들만이라도 모두 이달 29일 본영 앞바다에 모이게 하여 거듭 약속을 밝힌 뒤에 즉시 경상도로 출전하기로 하다.
그러나 풍세의 순역을 미리 생각하여 어려워지면 형편에 따라서 빨리 출전하려고 하는 바, 경상도 순변사 이일, 겸 관찰사 김수, 우수사 등에게도 공문을 보내어 약속하였음을 장계에 올리다. 4월 29일 정오에 경상우수사 원균의 회답 공문이 왔다. 적산 500여 척이 부산, 김해, 양산, 명지도 등지에 정박하고 제 마음대로 상륙하여 연해변의 각 관포와 병영 및 수영을 거의 다 점령하였으며 봉합불이 끊어졌으니 매우 통분하다. 본도의 수군을 뽑아 적선을 추격하여 열척을 쳐부수었으나 나날이 병마사를 끌어들인 적세는 더욱 성해져서 적은 많은 데다 우리는 적기 때문에 적을 맞아 싸울 수가 없어서 본영도 이미 함락되었다. 귀도의 군사와 적선을 남김없이 뽑아 당포 앞바다로 급히 나와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소속 수군으로 중위장의 방답첨사 이순신, 좌부장의 나간 군수 신호, 전부장의 흥양 현감 배홍립, 중부장의 광양 현감 어영담, 유군장의 발포가장 영군관 훈련원 봉사 나대용, 우부장의 보송군수 김득광, 후부장의 녹도만호 정운, 좌척 후장의 여도권관 김인영, 우척 후장의 사도첨사 김완, 한 후장의 영군관 급제 최대성, 참퇴장의 영군관 급제 배응록, 돌격장의 영군관 이연양 등을 모두 배치하고 거듭 약속을 명확히 하다. 선봉장은 우수사 원균과 약속할 때 그 도의 변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며 본영은 우후 이몽구를 유진장으로 임명하고 방답, 사도, 여도, 녹도, 발포 등의 5개 포구에는 담력과 꾀가 있는 이를 임명하여 엄중히 훈계해서 보내다. 나는 수군의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4월 30일 새벽 4시에 출전할 예정으로 경상 우도 남해현 미주항과 상주포, 곡포, 평상포 등 4개 진영이 이미 거듭 들어왔으므로 그 현령, 첨사, 만호 등이 당일 군사와 병선을 정비하여 길 중간까지 나와서 대기하라고 새벽에 공문을 만들어 사람을 달려보내다. 낮 2시경 본영의 진무이고 순천 수군인 이원호가 급히 돌아와서 보고하다. 남해현 성안의 관청 건물과 여염집들은 거의 비었고 집안에서 밥 짓는 연기마저 별로 나지 않으며 창고의 문은 이미 열려 곡물은 흩어진 채로 있고 무기고의 병기마저 모두 없어지고 비어있는데 마침 무기고의 행랑채에 한 사람이 있기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적의 세력이 급박해지자 온 성안의 사졸들이 소문만 듣고 달아났으며 현령과 첨사도 따라 도망해 간 곳을 알 수 없다고 대답하므로 돌아오다가 또 한 사람을 보았는데 쌀섬을 진 채 장전을 가지고 남문 밖에서 달려나오다가 장전의 일부를 소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장전을 살펴보니 곡포라고 새긴 것이 분명하며 성을 비우고 달아났다는 말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하인들이 보고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서 군관 송알련에게 이 말이 사실과 같다면 적의 군량을 쌓아주는 격이 되고 점점 본도로 침입하여 오래 머물며 물러가지 않을 것이므로 그 창고와 무기고 등을 불살라 없애라고 전령하여 급히 달려보내다. 대체로 보아 흉악한 적의 세력이 커져 부대를 나누어 도적질을 하는데 한 부대는 육지 안으로 향해 먼 곳까지 석권하고 한 부대는 연안으로 향해 닥치는 대로 함락하고 있으나 육지나 바다의 여러 장수들이 한 사람도 막아 싸우지 못해 벌써 적의 소굴이 되었고 바다의 진영으로서도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우수영과 남해의 평산포 등 4개의 진영뿐이지만 이제 들으니 우수영마저도 함락되었고 남해의 온 섬들은 벌써 무인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바. 우수영은 내가 지키는 진영과 가깝고 남해는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서로 들리고 앉은 사람의 모양마저 똑똑히 세어볼 수 있는 가까운 곳이다. 그러므로 본도로 침범해 올 시기가 곧 이르렀으니 매우 한심할 뿐 아니라 본도 내의 육지와 연해안 각 고을과 변두리의 성을 방어함에 있어서 새로 뽑은 조방군 등 정예의 사졸은 모두 육전으로 나가고 변두리에 남은 진보에는 병기를 가진 사람조차 너무 적어 다만 맨손으로 모인 수군을 거느리므로 그 세력이 매우 약해 달리 방어할 대책이 없다.
뿐만 아니라 수군의 중의장이며 순천 부사인 권준도 바다로 나가 사변에 대비하다가 관찰사의 전령으로 전주로 달려갔다. 더구나 오랫동안 임지에 있던 자들은 뜬 소문만 듣고서도 가족을 데리고 짐을 지고 길가에 잇따랐으며 혹은 밤을 이용해서 도망하고 혹은 틈을 타서 이사하는데 본영의 수졸과 본고장 사람들 사이에도 또한 이와 같은 무리들이 있으므로 그 길목에 포망장, 즉 도망자를 잡는 장수를 보내어 도망자 2명을 찾아내어 우선 목을 베어 군중에 알려 군사들의 공포심을 진정시켰거니와 경상도를 구원하러 출전하라는 분부가 이와 같이 틀림없을 뿐 아니라 나도 그 소식을 듣고 분노가 가슴에 서리고 쓰라림이 뼛속에 사무쳐 한번 적의 소굴을 무찔러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려는 마음이 자나깨나 간절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우수사와 함께 협력해서 무찔러 적의 무리를 섬멸할 것을 기약하였다. 그런데 남해에 첨입된 평산포 등 4개의 진영의 진장과 현령 등이 외적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먼저 도피하였으므로 나는 남해도의 군사이니 그 도의 물길이 험하고 평탄한 곳도 알 수 없고 물길을 인도할 배도 없으며 또 작전을 상의할 장수도 없는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천만 뜻밖에 실패도 없지 않을 것이다. 소속 전함을 모두 합해봐야 30척 미만으로서 세력이 매우 고약하기 때문에 겸 관찰사 이광도 이미 이 실정을 알고 본도 우수사 이역기에게 명령하여 소속 수군을 신의 뒤를 따라서 힘을 모아 구원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이 매우 급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선이 다 도착되는 것을 기다려서 약속한 연후에 발선하여 바로 경상도로 출전해야 하겠다. 흉하고 더러운 무리들이 벌써 세제를 넘어 서울을 육박해서 본도의 겸 관찰사가 홀로 분발하여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곧 서울로 향하여 왕실을 보호할 계획이라 하는 바, 이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하고 칼을 어루만지며 혀를 차면서 탄식하고 또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서울로 달려가 먼저 육지 안으로 들어간 적을 없애고자 하니 국경을 지키는 신하의 몸으로서 함부로 하기 어려워 부질없이 답답한 채 분통함을 참고 스스로 녹이며 엎드려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다.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늘날 적의 세력이 이와 같이 왕성해서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은 모두 해전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적을 마음대로 상륙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상도 연해안 고을은 깊은 도랑과 높은 성으로 든든한 곳이 많은데 성을 지키던 비겁한 군졸들이 소문만 듣고 간담이 떨려 모두 도망갈 생각만 품었기 때문에 적들이 포위하면 반드시 함락되어 온전한 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지난번 부산 및 동네의 연해안 여러 장수들만 하더라도 배들을 잘 정비하여 바다에 가득 진을 치고 엄습할 위세를 보이면서 정세를 보아 전설을 알맞게 병법대로 진퇴하여 적을 육지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하였더라면 나라를 욕되게 한 환란이 반드시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통분함을 더 참을 수 없다. 이제 한번 죽을 것을 기약하고 곧 범의 굴로 바로 들어가 요망한 적을 소탕해서 나라의 수치를 만에 하나라도 씻으려는 바, 성공하고 하지 않고 잘되고 못되고는 내밀히 생각할 바가 아니니라. 4월 30일 낮 2시경에 전날 쓴 일을 장계로 써 올리다. 5월 1일 수군이 모두 앞바다에 모였다. 이날은 흐리되 비는 오지 않고 맞바람만 세게 불었다. 지내루에 앉아서 방답첨사 이순신, 흥양현감 배홍립, 녹도만호, 정운 등을 불러들이니 모두 분해서 제 한 몸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실로 의사들이라 할 만하다. 5월 2일 맑다. 겸삼도 순변사의 공문과 우수사의 공문이 도착하다. 송하연이 남해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남해 현령 기혹은 미조항 첨사 김승용, 상죽포, 곡포, 평상포, 만호 김축 등이 하나같이 외적의 소식을 듣고는 함부로 달아났고 군 기물 등도 흩어져 없어져 남은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놀랍고도 놀랄 일이다. 오정 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약속을 하니 모두 기꺼이 나가 싸울 뜻을 가졌으나 나간 군수 신호만은 피하려는 뜻을 가진 것 같으니 한탄스럽다. 그러나 군법이 있으니 비록 물러나 피하려 한들 그게 될 법한 일인가. 저녁에 방답의 첩입선 즉 첩입된 지역을 왕래하는 배 세 척이 돌아와 앞바다에 정박하다. 비변사에서 새 어른의 명령이 내려왔다. 창평 현령이 부임하였다는 공문이 와서 바치다. 저녁에 군호를 용호라 하고 복병을 수산이라 하다. 5월 3일 가랑비가 아침내 내리다. 경상 우수사의 화답편지가 새벽에 오다. 오후에 광양과 흥양 현감을 불러 함께 이야기하던 중 모두 분한 마음을 나타내다. 전라우수사 이혁기가 수군을 이끌고 와서 약속하였다. 방답의 판옥선이 첩입군을 싣고 오는 것을 보고 우수사가 오는 줄 알고 기뻐하였지만 군관을 보내 알아보니 방답배여서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녹도 만호가 만나자고 하여 불러 물었다. 만호가 대답하기를 우수사는 오지 않고 왜적이 점점 서울로 쳐들어가니 통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만일 기회를 잃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하였다. 이에 중위장 이순신을 불러내 내일 새벽에 출동할 것을 명령하고 곧 장계를 올렸다. 여도수군 황옥천이 왜적의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도망친 것을 다시 잡아와 목을 베어 진중에 매달았다. 5월 4일 말다. 새벽에 출발하여 바로 미주왕 앞바다에 다다랐다. 우척후 김인영, 우부장 김득광, 중부장 어영담, 후부장 정운 등은 오른편에서 게이도로 들어가 수토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장선들은 모두 평산포, 곡포, 상주포, 미주왕을 지나기로 정하였다. 5월 29일 말다. 전라우수사 이혁기가 오지 않아 홀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새벽에 떠나 바로 노량에 이르렀다. 경상 우수사가 와 있었다. 함께 의논하다 왜적이 머물러 있는 곳을 물으니 적들은 지금 사천 선창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바로 그곳으로 쫓아가 보니 외놈들은 이미 상륙하여 봉우리에 진을 치고 있었고 배는 그 산 밑에 메어놓아 항전할 태세가 아주 견고하였다.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여 일시에 달려들게 하여 화살을 비오듯 쏘고 여러 총통을 천둥같이 쏘아보내니 적들이 두려워 물러갔다. 화살에 맞은 자는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머리를 벤 것도 많았다. 군관 나대용이 탄환을 맞았고 나도 왼쪽 어깨에 탄환을 맞아 등을 관통했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활 쏘는 군사와 노젓는 사람 중에 역시 탄환에 맞은 자가 많았다. 적선 13척을 불살라 태우고 물러나왔다. 6월 1일 말다. 사량도 즉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뒷바다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내다. 6월 2일 말다. 아침에 떠나 바로 당포 앞 선창에 도착하니 적선 20여 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적선을 둘러싸고 싸우는데 적선 중 가장 큰 배 한 척은 조선의 판옥선 정도 되었다. 배 위의 누각은 높이가 2길쯤 되었고 그 누각 위에는 외장이 버티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편전과 대소 승자 총통을 비오듯 어지러이 쏘니 적장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모든 왜군들이 일시에 놀라 흩어졌다. 우리 장졸들이 대거 활을 쏘니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적들의 수요가 아주 많았다. 조금 있다가 왜적의 큰 배 20여 척이 부산에서 바다에 늘어서 오다가 우리 군사들을 바라보고 궤도로 도망쳤다. 6월 3일 말다. 아침에 다시 여러 장수들을 격려해서 궤도를 협공하였으나 이미 달아나 사방에는 한 놈도 없었다. 고성등지로 가고자 하나 아군의 형세가 외롭고 약하기 때문에 울분을 참으면서 머물러 밤을 지내다. 6월 4일 말다. 우수사 이혁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슬렁거리며 형세를 관망하고 대책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정오가 되니 우수사가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돛을 올리고서 왔다. 진중의 장병들이 기뻐서 날뛰었다. 군사를 합치고 약속을 거듭한 뒤에
창량포 즉 통영시 당동 창량에서 밤을 지냈다. 6월 5일 아침에 출항하여 고성 땅 당왕포에 이르니 외놈의 배 한 척이 판옥선과 같이 큰데 배 위에 누각이 높고 그 위에 적장이 앉아서 중선 12척과 소선 20척을 거느렸다. 한꺼번에 쳐서 깨뜨리니 화를 맞은 자가 부지기수요 외장의 모가지도 7급이나 베었다. 나머지 외놈들은 무트로 내려가 즉시로 달아났는데 나머지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 군사의 기세가 크게 떨치다. 6월 6일 말다. 적선의 동정을 살피며 거기서 그대로 자다. 6월 7일 말다. 아침에 출항하여 영등 앞바다에 이르니 적선이 율포에 있다고 한다. 복병선으로 하여금 탐지하게 하더니 적선 5척이 먼저 우리 군사가 오는 것을 알고 남쪽 넓은 바다로 달아나는데 여러 우리나라 배가 일제히 쫓아가 사도첨사 김환이 한 척을 온전히 잡고 우후도 한 척을 온전히 잡고 녹도만호 정운도 한 척을 온전히 잡으니 모두 외적의 머리가 36개이다. 6월 8일 말다.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의논하면서 바다 가운데서 머물러 지내다. 6월 9일 말다. 곧장 천성 가덕에 이르니 외적이 하나도 없다. 2-3번 수색하고 나서 군사를 돌려 당포로 돌아와 밤을 지내다. 새벽이 되기 전에 배를 출항하여 미주왕 앞바다에 이르러 우수사 이역기와 이야기하다. 6월 10일 말다. 7월 4일 때를 지어 출몰하는 적을 맞이하여 낱낱이 무찌르고자 서로 공문을 돌려서 약속하며 배를 정비하고 경상도의 적세를 탐문하였는데 가덕 거제 등지에 외선이 혹 10여 척 혹은 30여 척이 때를 지어 출몰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본도 금산 즉 나주시 금성동 지경에도 적세가 크게 뻗친 바 수륙으로 나누어 침범한 적들이 곳곳에서 불길같이 일어나건만 한 번도 적을 맞아 싸운 적이 없어서 깊이 침범하였으므로 처음에 본도 우수사와 모이기로 약속한 그 장소에 도착하다. 7월 5일 서로 약속하다. 7월 6일 함대를 거느리고 일시에 출항하여 곤양과 남해의 경계인 노량에 도착하니 경상우수사가 파손된 것을 수리한 적선 7척을 거느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같이 만나 재차 약속하고 진주 땅 창신도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 밤을 지내다. 7월 7일 새바람이 세게 불어 항해하기 어려웠다. 고성 땅 당포에 이르자 날이 저물기로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있을 때 피난에서 산으로 올랐던 그 섬의 목동 김천손이 우리 함대를 바라보고는 급히 달려와서 말하였다. 적의 대중소선을 합해 70여 척이 오늘 낮 2시쯤 영등포 앞바다에서 거제와 고성의 경계인 견내량에 이르러 머무르고 있다고 하므로 다시금 여러 장수들에게 신칙하다. 7월 8일 이른 아침에 적선이 머물러 있는 곳 견내량으로 항해하다. 한바다에 이르러 바라보니 외의 대선 한 척과 중선 한 척이 선봉으로 나와서 우리 함대를 몰래 보고서는 도로 진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뒤쫓아 들어가니 대선 36척과 중선 24척, 소선 13척이 대열을 벌려서 정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견내량의 지형이 매우 좁고 암초가 많아서 판옥전선은 서로 부딪히게 될 것 같아서 싸움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외적은 만약 형세가 불리해지면 기슭을 타고 무트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모조리 잡을 계획을 세웠다. 한산도는 사방으로 헤엄쳐 나갈 길이 없고 적이 비록 무트로 오르더라도 틀림없이 굶어 죽게 될 것이므로 먼저 판옥선 대여섯 척으로 먼저 나온 적을 뒤쫓아서 엄습할 기세를 보이게 하자 적선들이 일시에 돛을 올려서 쫓아나오므로 우리 배는 거짓으로 물러나면서 돌아 나오자 외적들도 따라 나왔다. 그때야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하깃진을 펼쳐 일시에 진격해서 각각
지자, 현자, 승자 등의 총통들을 쏘아서 먼저 두세 척을 깨뜨리자 여러 배의 왜적들은 사기가 꺾여 물러나므로 여러 장수와 군사와 관리들이 승리한 기세로 흥분하여 앞다투어 돌진하면서 화살과 화전을 잇따라 쏘아대니 그 형세가 마치 바람 같고 우레 같아 적의 배를 불태우고 적을 사살하기를 일시에 다 해치웠다. 순천 부사 권준이 제 몸을 잇고 돌진하여 먼저 외의 층각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외장을 비롯해서 머리 10급을 베고 우리나라 남자 한 명을 산채로 빼앗았다. 광양 현감 어영담도 먼저 돌진하여 외의 층각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외장을 쏘아 맞춰서 네 배로 묶어왔는데 문초하기 전에 화살을 맞은 것이 중상이고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즉시 목을 베었으며 다른 왜적을 비롯해서 머리 12급을 베고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을 산채로 빼앗았다. 사도첨사 김환은 외의 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한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외장을 비롯해서 머리 16급을 베었고 현양 현감 배홍립이 외의 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한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8급을 베고 또 많이 익사시켰다. 방답첨사 이순신은 외의 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4급을 베었는데 다만 사살하기에만 힘쓰고 머리를 베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두 척을 쫓아가서 쳐부수어 일시에 불태웠다. 좌돌격장 급제 이기남은 외의 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잡아 머리 7급을 베었으며 좌별도장 본영 군관 전 만호 윤사공과 가한책 등은 층각선 두 척을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6급을 베었다. 나강군수 신호는 외의 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7급을 베었으며 녹도만호 정우는 층각대선 두 척을 총통으로 뚫자 여러 전선이 협공하여 불태우고 머리 3급을 베고 우리나라 사람 2명을 산채로 빼앗았다. 여도곤관 김인영은 외의 대선 한 척을 쳐부수어 바다 가운데서 온전히 잡아 머리 3급을 베었고 발포만호 황정록은 층각선 한 척을 쳐부수자 여러 전선이 협공하여 힘을 모아 불태우고 머리 2급을 베었다. 우별도장 전 만호 송응미는 머리 2급을 베었고 흥양통장 전 현감 최천보는 머리 3급을 베었고 참퇴장 전 첨사 이흥환은 머리 1급을 베었고 우돌격장 급제 박일양은 머리 1급을 베었고 내가 타고 있는 배에서 머리 5급을 베었고 유군일령장 손윤무는 외의 소선 2척을 총을 쏘아 산 위에까지 추격하였으며 오령장 전 봉사 최도전은 우리나라 소년 3명을 산채로 빼앗았다. 그 나머지의 외의 대선 20척, 중선 17척, 소선 5척 등은 좌도와 우도의 여러 장수들이 힘을 모아 부수고 불태우니 화살을 맞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외놈 400여 명은 형세가 몹시 불리하고 힘이 다 되었는지 스스로 도망하기 어려운 줄 알고 한산도에서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갔으며 그 나머지 대선 1척, 중선 7척, 소선 6척 등은 접전할 때 뒤에 처져 있다가 멀리서 배를 불태우며 목을 베어 죽이는 꼴을 바라보고는 노를 재촉하여 도망갔으나 종일 접전한 탓으로 장소와 군사들이 피곤하고 날도 땅거미가 져 어둑어둑하므로 끝까지 추격할 수 없어서 견내량 내양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내다. 7월 9일 가덕으로 항해하려는데 앙골포에 외선 40여 척이 정박해 있다고 탐만군이 보고하다. 즉시 본도 우수삼이 경상 우수사와 함께 적을 토멸할 계책을 상의한 바 이날은 이미 날이 저물고 맞바람이 세게 불어 항해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거제 땅 온천도에서 밤을 지내다. 7월 12일 새벽에 출항하여 본도 우수사는 앙골포 밖에 가덕 변두리에 진치고 있다가 우리가 만일 접전하면 복병을 남겨두고 급히 달려오라고 약속하고 나는 함대를 이끌고 하객진을 형성하여 먼저 진격하고 경상우수사는 내 뒤를 따르게 해서 앙골포에 이르러 선창을 바라보니 외의 대선 21척,
중선 15척, 소선 6척이 머물고 있었다. 그중 3층으로 방이 마련된 대선 한 척과 2층으로 된 대선 2척이 포구에서 밖을 향하여 물에 떠 있었고 나머지는 고기 비늘처럼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포구의 지세가 좁고 얕아서 조수가 물러나면 묻이 드러날 것이고 판옥 대선으로는 쉽게 드나들 수가 없으므로 여러 번 유인해 내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선운선, 즉 사람 물건 등을 실어 나르는 배 59척을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해서 남김없이 불태우고 목베었기 때문에 형세가 궁해지며 무트로 내려갈 계획으로 험한 곳에 배를 메어둔 채 두렵고 겁이 나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서로 교대로 드나들면서 천자, 지자, 현자 총통과 여러 총통뿐 아니라 장정과 편전 등을 쏘아 마치고 있을 적에 본도 우수사가 장수를 정해 복병을 시켜둔 뒤 급히 달려와서 협공하니 군세가 더욱 강해져서 3층방 대선과 2층방 대선을 타고 있던 왜적들은 거의 다 사상하였다. 그런데 왜적들은 사상한 자를 낱낱이 끌어내어 소선으로 실어내고 다른 배 왜적들은 소선에 옮겨 실어 층각 대선으로 모아들였다. 이렇게 종일해서 그 배들을 거의 다 깨부수자 살아남은 왜적들은 모두 무트로 올라갔는데 무트로 간 왜적들은 다 사로잡지 못하다. 그러나 그곳 백성들이 산골에 잠복해 있는 자가 무척 많은데 그 배들을 모조리 불태워 궁지에 몰린 도적이 되게 한다면 잠복해 있는 그 백성들이 오히려 비참한 사륙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잠깐 1, 2쯤 물러나와 밤을 지내다. 7월 11일 새벽에 다시 돌아와 포위해 보았으나 왜적들이 허둥지둥 당황하여 닷줄을 끊고 밤을 틈타 도망갔으므로 전일 싸움하던 곳을 탐색해 보니 전사한 왜적들을 12곳에 모아놓고 불태웠는데 거의 타다 남은 뼈다귀와 손발들이 흩어져 있고 그 포구 안팎에는 흘린 피가 땅바닥에 가득하여 곳곳이 붉은 빛인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도적들의 사상자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난 10시쯤 양산강과 김해 포구 및 감동 포구를 모두 수색하였으나 왜적의 그림자는 전혀 없다. 그래서 가덕 바깥에서부터 동네 무른데 이르기까지 배를 들여세워 진을 치게 하고 군대의 위세를 엄하게 보이게 한 다음 적의 많고 적음을 탐망해서 보고하라고 가덕도 응봉과 김해의 금당곳 연대 등지로 탐망군을 정해 보냈는데 밤 8시쯤에 그 탐망군인 경상 우수용 수군 허수광이 와서 보고하다. 연대에서 탐망하려고 올라갈 때 산봉우리 아래 작은 함자에 한 늙은 중이 있기에 같이 연대로 올라가서 양산과 김해의 두 강의 으슥한 곳과 그 두 고을 쪽을 바라보니 적선이 나누어 정박해 있는 수는 거의 100여 척쯤 되는데 그 늙은 중에게 적선의 동정을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날마다 50여 척이 떼를 지어 드나들며 11일 본토에서 그 강으로 들어왔다가 어제 앙골포 접전 때 포 쏘는 소리를 듣고는 간밤에 거의 다 도망가고 다만 100여 척이 남아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외놈들은 너무 두려워서 도망친 꼴을 짐작할 수 있겠다. 저물녘에 천성보로 나아가서 잠깐 머물면서 적에게 우리들이 오랫동안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하고 밤을 이용해서 군사를 돌리다. 7월 12일 낮 10시쯤에 한산도에 이르니 이곳에 하륙하던 왜적들이 연일 굶어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한 채 피곤하여 바닷가에서 졸고 있었다. 거제도의 군사와 백성들이 이미 머리를 세급을 베었고 그 나머지 400여 명의 왜적은 탈출해도 도망갈 길이 없는 초롱 속의 새와 같았다. 나와 본도 우수사는 다른 도에 주둔하는 군사로서 군량이 벌써 떨어졌을 뿐 아니라 금산의 적세가 크게 성해 이미 전주에 도착하다는 기별이 잇따라 도착하므로 그 섬에 상륙한 적들은 거제도의 군사와 백성들이 협력해서 목을 베고 그 급수를 통과하도록 그 도의 우수사와 약속하다. 7월 13일 본영으로 돌아왔다. 여러 사람의 문초 내용이 비록 낱낱이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배를 정비하여 전라도로 향한다는 말만은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았다.
이들 중에 첫째 부대의 외선 3척은 거제도 견내량에 와서 머물고 있다가 이미 섬멸되었고, 둘째 부대의 외선 42척은 앙골포 선창에 버려 진치고 있었으나 역시 우리에게 패해 무수한 사상자를 내고 밤에 도망하였으니 다시 그 무리를 데리고 와서 병력을 합세하여 바로 몰아 침범해 오면 마침내는 우리가 앞뒤로 적을 받게 될 것이므로 병력이 분산되고 형세가 약한 것이 극히 염려스럽다. 그래서 군대를 정비해서 창을 배교로 삼아 변을 기다려 다시 통과하는 즉시로 수군을 거느리고 달려오라고 본도 우수사 이역기와 약속하고 진을 파하였으며, 포로가 되었다가 도로 잡혀온 사람은 각각 그 빼앗은 관원에게 명하여 구휼하고 편히 있게 하였다가 사변이 평정된 뒤에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알아듣도록 타일렀다. 7월 15일, 여러 장수와 군사 및 관리들이 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하여 여러 번 승첩을 하였다만 조정이 멀리 떨어져 있고 길이 막혔는데 군사들의 공훈 등급을 만약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 받은 뒤에 결정한다면 군사들의 심정을 감동하게 할 수 없으므로 우선 공로를 참작해서 1, 2, 3등으로 별지에 기록하였으며, 당초의 약속과 같이 비록 외적의 머리를 베지 않았다 하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 싸운 사람들은 내가 본 곳으로 등급을 나누어 결정하고서 함께 기록하다. 이 내용을 장기하다. 7월 16일, 본용과 본도 소속 각 진포의 군량은 원 수량이 넉넉하지 못하였는데 3번이나 적을 무찌르느라고 해상에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되어 많은 전선의 군졸들이 굶주림으로 원 군량은 벌써 다 나누어 주었다. 적은 물러가지 않으므로 잇따라 바다로 내려가 출전해야 하고, 군량은 달리 변통하여 마련할 길이 없어 순천부에 두었던 군량 500여 섬을 본영과 첩입한 방답진에, 흥양 군량 400여 섬을 여도, 사도, 발포, 녹도 등의 4개 포구에는 100섬씩을 먼저 옮겨다가 뜻밖의 일에 대비하도록 하고 도 순찰사에게 공문을 보내다. 이 내용을 장기하다. 8월 24일, 말다. 객사 동원에서 영공, 즉 조선시대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했던 정걸과 아침을 함께 먹고 곧장 진벽정으로 옮겼다. 우수사 이역기와 점심을 먹는데 조방장도 역시 자리를 함께하였다. 오후 4시경 출발하여 노량 뒷바다의 배를 정박하였다. 밤 12시경에 다시 달빛에 배를 띄워 사천 모사랑포에 이르니 동력이 이미 밝았다. 새벽 안개가 사방에 가득하여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8월 25일, 말다. 아침에 안개가 거침. 삼천포 앞바다에 이르니 평산포 만호가 공장, 즉 수령이나 찰방 등이 감사나 병사를 공식적으로 만날 때 내는 관직명을 적은 편지를 바쳤다. 당포에 이르러 경상 우수사와 함께 서로 얘기를 하였다. 오후 4시경 당포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묵었다. 자정쯤 되어 잠깐 비가 내렸다. 8월 26일, 말다. 견내량에 이르러 배를 세우고 우수사와 함께 말을 주고받았다. 순천부사 권준이 왔다. 저녁에 배를 옮겨 각호사 앞바다에 이르러 잠을 청하였다. 8월 27일, 말다. 영남 우수사와 함께 의논하여 배를 옮겨 거제 칠레도에 이르렀을 때쯤 웅천 현감 이종인이 왔다. 자신이 외적의 머리를 35이나 베었다고 하였다. 날이 저물 무렵에 제포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밤 10시가 되었다. 서풍이 차게 불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꿈도 또한 몹시 사나웠다. 8월 28일, 말다. 새벽에 앉아 꿈을 생각해보니 처음에는 나쁜 것 같았으나 도리어 좋다. 가덕에 이르렀다. 9월 1일,
달기 울자 추랑하다. 낮 8시에 무른대를 지날 무렵 새바람이 갑자기 일고 파도가 크게 일어 간신히 배를 저어 화준 구미에 이르러 외의대선 5척을 만나고 다대포 앞바다에 이르러 외의대선 8척, 서평포 앞바다에 이르러 외의대선 9척, 전령도에 이르러서는 외의대선 2척을 각각 만났는데 모두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삼도의 수사가 거느린 여러 장수와 조방장, 정걸 등이 힘을 합해 남김없이 깨어 부수고 배 안에 쌓인 외놈의 물건과 전쟁 기구도 끌어내지 못하게 해서 모두 불태웠으나 외놈들은 우리의 위세를 바라보며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머리를 베지는 못하다. 그리고 전령도 안팎을 모조리 수색하였으나 적의 종적이 없으므로 즉시 소선을 부산 앞바다로 급히 보내어 적선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였더니 대개 500여 척이 선창 동쪽 산 기슭에 언덕 아래 줄지어되었으며 선봉 외의대선 4척이 초량목으로 마주 나오고 있다고 하므로 원균 및 이역기 등과 약속하기를 우리 군사의 위세로서 만일 지금 공격하지 않고 군사를 돌이킨다면 반드시 적이 우리를 멸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독전기를 휘두르며 진격하다. 우부장 녹도만호 정운, 귀선 돌격장 군관 이연양, 전 부장 방답첨사 이순신, 중위장 순천부사 권준, 좌부장 나간 군수 신호 등이 먼저 곧바로 돌진하여 선봉 외의대선 4척을 깨부수니 적도들이 헤엄쳐 무트로 오르므로 뒤에 있던 여러 배들은 곧 이때를 이용해서 승리한 깃발을 올리고 북을 치면서 장사진으로 돌진하다. 이때 부산성 동쪽 한 산에서 오리쯤 되는 언덕 및 3곳의 둔박한 외선이 모두 470여 척이었는데 우리의 위세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감히 나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러 전선이 곧장 그 앞으로 돌진하자 배안과 성안, 산 위, 굴 속에 있던 적들이 총통과 활을 갖고 거의 다 산으로 올라 6곳에 나누어 머물며 내려다보면서 철환과 화살을 빗발과 우레처럼 쏘았다. 그런데 편전을 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았으며 혹 대철환을 쏘기도 하는데 크기가 모과만하며 혹 수마석을 쏘기도 하는데 크기가 주발덩이만한 것이 우리 배에 많이 떨어지고 나다. 그러나 여러 장수들은 한층 더 분개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다투어 돌진하면서 천자지자 총통에다 장군전, 필영전, 장전과 편전, 철환 등을 일제히 쏘며 하루 종일 교전하니 적의 기세는 크게 꺾였다. 그래서 적선 100여 척을 삼도의 여러 장수들이 힘을 모아 쳐부순 뒤에 화살을 맞아 죽은 외적으로서 도굴 속에 끌려 들어간 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나 배를 쳐부수는 것이 급해 머리를 벨 수는 없었다. 여러 전선의 용사들을 뽑아 무트로 내려서 모조리 섬멸하려고 하였으나 무릇 성 안팎에 7, 8곳에 진치고 있는 외적들이 있을 뿐 아니라 말을 타고 용맹을 보이는 놈들도 많은지라 말도 없는 의로운 군사를 가벼이 무트로 내리게 한다는 것은 빈틈없는 계획이 아니며 날도 저물었는데 적의 소굴에 머물러 있다가는 앞뒤로 적을 맞게 될 환란이 염려되어 하는 수 없이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배를 돌려 한밤중에 가덕도를 돌아와서 밤을 지내다. 그런데 양산과 김해에 정박한 외선이 점차 본도로 돌아간다고 한다마는 몇 달 이내로 세력이 날로 외로짐을 스스로 알고 모두 부산으로 모이는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부산성 안의 관사는 모두 철거하고 흙을 쌓아서 집을 만들어 이미 소굴을 만든 것이 100여 호 이상이나 되며 성 밖에 동서쪽 산기슭에 여염집이 질비하게 있는 것도 거의 300여 호이며 이것이 모두 외놈들이 스스로 지은 집인데 그 중에 큰 집은 층계와 희게 단장한 벽이 마치 절간과도 비슷한 바 그 소행을 따져보면 매우 분통하다. 9월 2일 다시 돌진하여 그 소굴을 불태우고 그 배들을 모조리 깨부수려고 하였는데
위로 올라간 적들이 여러 곳에 널리 가득 차 있으므로 그들의 귀로를 차단한다면 궁지에 빠진 도적들의 반격이 있을 것이 염려되어 하는 수 없이 수륙으로 함께 진격해야만 섬멸할 수 있을 것이며 더구나 풍랑이 거칠어 전선이 서로 부딪혀서 파손된 곳이 많이 있으므로 전선을 수리하면서 군량을 넉넉히 준비하고 육전에서 크게 물러나오는 날을 기다려 경상감사 등과 수륙으로 함께 진격하여 남김없이 섬멸해야 하기 때문에 진을 파하고 본영으로 돌아오다. 9월 10일 원균은 그 뒤 적선이 많이 온다고 잘못 듣고서 포위한 적을 풀고 가버렸기 때문에 무트로 올라간 외인들이 벌목해서 뗏목을 만들어 타고 모두 거제로 건너가 버렸다고 하는 바, 소단에 든 고기가 마침내 빠져나간 것 같아 매우 통분하다. 이 내용을 갖추어서 장기하다. 9월 11일 녹도만호 정우는 맡은 직책에 정성을 다하였고 담략이 있어서 서로 의논할 만한 사람이다. 사변이 일어난 일에 의기를 격발하여 나라를 위해 제 몸을 잇고 변방 지키는 일에 힘쓰기를 오히려 전보다 더욱 더함으로 믿을 사람은 오직 정운 등 두세 사람이다. 3번 승첩을 할 때 언제나 선봉에 섰고 이번에 부산포 해전에서도 몸을 던져 죽음을 잇고 먼저 적의 소굴에 돌입하였으며 하루 종일 교전하면서도 어찌나 힘을 다해 쏘았던지 적들이 감히 움직이지 못한 바, 이는 정운의 힘이 컸다. 그런데 그날 돌아올 무렵에 철원을 맞아 죽었지만 그 늠름한 기운과 맑은 혼령이 쓸쓸히 아주 없어져서 뒷세상에 아주 알려지지 못할까 애통하다. 이대원의 사당이 아직도 그 포구에 있으므로 같은 제단에 초혼하여 함께 제사를 지내어 한편으로는 의로운 혼령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남을 경계해야 하겠다. 방답첨사 이순신은 변방 수비에 온갖 힘을 다하고 사변이 일어난 뒤에는 더욱 부지런히 힘써 4번이나 적을 무찌를 적에 반드시 앞장을 서서 분격하였으며 당왕포 접전을 할 때에는 외장을 쏘아 목을 벤 공로가 월등하다. 뿐만 아니라 사살하는 데만 전력하고 목 베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으므로 그 연유를 들어 별도로 장기하였는데 이번 포상의 글 중에 이순신의 이름만 들어있지 않으니 해괴하다. 여러 장수들 중에서도 권준, 이순신, 어영담, 배옥립, 정운 등은 달리 믿는 바가 있어서 서로 같이 죽기로 약속하고서 모든 일을 같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는데 권준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은 모두 당상으로 승진되었으나 오직 이순신만이 임금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포상하는 명령을 내리기를 엎드려 기다린다. 이 내용을 사실대로 잘 아뢰어 달라는 장계를 올리다. 9월 12일 당항포 승첩 계본을 받들고 올라간 전생서 즉 궁중에 제사했을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는 종 육품의 주부 이봉수가 가지고 내려온 우부승지 이국의 서장 내용에 전쟁이 일어난 이래 여러 장수들이 한결같이 패퇴하였는데 이번 당항포 싸움에서 비로소 대승리를 하였으므로 특히 경을 자원부로 승진시키니 끝까지 스스로 힘써하라 하신 것과 경의 장계를 보니 각 목장의 말들을 몰아내어 길들이고 먹여서 육전에 쓰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는데 경이 그 수를 급히 몰아내어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성공을 기다려서 그대로 영구히 주도록 하라 하신 분부의 서장 등을 본영에서 봤다. 9월 18일 행제소에서 쓸 종이를 넉넉하게 올려보내라고 하였으나 계본을 받들고 가는 사람이 고생스럽게 길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으므로 우선 장지 10권을 올려보냄을 써올리다. 9월 25일 순천에 사는 전 훈련원 봉사 정사주는 사변이 일어난 뒤에 상제의 몸으로 기복된 사람인데 충성심을 분발하였으므로 경상도와 접경한 요충지인 광양현 전탄의 복병장으로 정해 보낸 뒤 무릇 매복하여 적을 막는 일에 있어서 기특한 계책을 마련하여 적들로 하여금 감히 경계선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정사주는 순천부의 외로운 선비이며 전 훈련원 봉사였던 이의남 등과 약속하고
각각 의형곡을 모아서 모두 한 배에 싣고 행제소로 향하다. 비변사의 공문에 화살대를 넉넉하게 올려보내라고 하였으나 부산 승첩 계본을 받들고 가는 사람이 육로로 올라가야 하는 먼 길에 가져가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올려보내지 못하는데 비로소 이번에 정사준 등이 올라갈 때에 장편 죽전과 종이 등의 물품을 함께 봉해 같은 배 함께 싣고 물건의 목록은 따로 적어 올렸다. 순천부사 권준과 나강군수 신호, 광양현감 어영담, 흥양현감 배옥립 등도 수군 위부장으로서 본영 앞바다에 진을 치고 사변에 대비하면서 각각 공문으로 보고한 내용에 연해병 각 고을의 관원들이 사변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군량을 원수량 이외에 별도로 쌓아두었는데 국군이 불행해서 임금께서 서쪽으로 몽진하신 지 벌써 6달이 되어 많은 장수와 군사들의 양식을 계속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신하된 자의 정의에 통곡함을 이기지 못해 위에 별도로 쌓아둔 군량 등 물품을 각각 배에 싣고 자원에 들어온 사람에게 맡겨주어 올려보내려 하나 수령들로서는 진달할 길이 없으니 이 실정을 낱낱이 열거하여 함께 장계하도록 공문을 보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권주는 원수량 이외의 군량 백성과 다른 잡물을 함께 정사준 등이 의용곡을 싣고 가는 배에 같이 실어 우선 올려보내다. 신호, 어영담, 배옥립 등이 올려보내는 군량과 군기 등은 각각 그들의 배에 싣고 각 고을에서 자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맡겨 올려보내므로 물목을 만들어주어 올려보냄을 차례로 아뢰다. 10월 30일 아래 의주에서 보내온 글은 꿈도 아닌 정이 아닌가. 펴보기를 2번 3번 한 것은 종이에 간절한 정이 가득하기에 실상 나의 친구 위서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거니와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알지는 못하나 요사이 노장의 건강은 어떠하오. 멀리서 호소에 맞이 않는다. 이 사람은 용졸한 재주로 난국을 당해 오랑캐가 2번 움직이니 이에 이 전쟁 사이에 근심한 자뿐인데 다행히 별장 최균, 강 2분의 힘을 입어 크게 웅천의 도적을 이기고 또 바다에 뜬 두목을 잡았다. 어찌 마음이 크게 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밤낮으로 빌고 원하는 것은 우리 임금의 수레를 서울에 돌아오시게 하는 것뿐이다. 남은 것은 군무가 어지럽고 매우 바쁨으로 다 갖추지 못한다. 12월 10일 흉한 적들이 여러 도에 널리 가득 차 있고 오직 이곳 호남만이 다행히 하늘의 도움에 힘입어 다소 보완하여 한 나라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니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다 이 도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지난 6, 7월 사이에 6만의 군마와 허다한 군량을 모두 서울 둥지에서 잃어버리고 병마사가 거느렸던 4만의 군사들도 또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얼고 줄여서 다 없어졌는데 이제 순찰사가 또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북상하며 5 의병장도 서로 이어 군사를 일으켜 멀리 출전하므로 이 뒤부터는 온 지방의 소동이 공사관의 재물을 다 없애고 비록 늙고 허약한 백성은 있다 해도 병기와 군량을 운반할 무렵에는 채찍질이 빈번해서 구덩이에 넘어지는 자가 많이 있다. 더구나 소모사가 내려와서 내륙과 연해안을 분별하지 않은 채 소집할 군사의 수만을 결정하여 심하게 독촉하므로 각 고을에서는 그 수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변방을 지키는 수조를 많이 빼내갈 뿐 아니라 채찰사의 종사관이 각 고을을 분담하고 검색하여 남아있는 장정을 재촉해서 징발하고 변방에 진포에 있는 군기를 또한 많이 다른 곳으로 실어가며 복수장, 고종후 등이 또 따라 일어나서 4시의 종을 남김없이 뽑아내는데 소모관, 즉 조선시대의 의병을 모집하던 임시관직이 방금 내려와서 번갈아 수색하는 일이 거의 쉬는 날이 없으므로 백성들의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으니 국가가 부흥되어야 할 시기에 바라는 바 실망이 커서 한 모퉁이에 있는 외로운 신하로서는 북쪽을 바라보고 통탄하며 마음은 죽고 형태만 남아있다. 지난해 분부한 서장에 각 고을에서 도망간 군사들이 있어도 사변이 평정될까지 친족이나 이웃에게 대충 징발하는 것을 일체 면하라고 하다. 무릇 신하된 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 않은 자가 없다. 그러나 이같이 위태롭고 어려운 날을 당해 수졸 한 명은 무던히 평시에 100명에 적합한 것인데
한번 대충 징벌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서는 모두 다 면제될 꾀를 품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10명이나 유방군을 보내던 고을이 이번 달에는 겨우 3, 4명을 보내고 있으며 어제 10명이 있던 유방군이 오늘 4, 5명이므로 몇 달 내에 수자리를 지키는 일이 날로 비어 진포의 장수들이 속수무책인 바 배를 타고 적을 토멸함에 무엇을 힘입어 제어할 것이며 성을 지켜 항전함에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만일 전례를 지켜 책임 수량을 채운다면 분부를 어기게 될 것이며 분부를 준수한다면 수자리를 지킬 사람이 없으므로 이 2가지 중에 편한 방법을 참작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찰사에게 보고하였던 바 친족에게 대충 징발하는 패단은 백성을 괴롭히는 것 중에 가장 심한 것이므로 임금의 분부대로 단연히 준수해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고한 의견도 또한 일리가 있는 것이니 적을 방어하고 백성을 어루만지는데 양편이 다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각 고을 관원들에게 사람이 죽고 자손이 끊어진 호구를 도목장에서 뽑아 없애버리도록 하라고 통고하다. 대체로 보아 변방에서 한 번 실패하면 그 해독이 중앙에까지 미치는 신뢰는 이미 경험한 일이다. 하물며 본도에 분산된 방위군의 수는 경상도와 같지 않고 매번 방비에 임하는 군사가 큰 진이 많아야 320여 명을 넘지 못하고 작은 보에는 150여 명도 차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 도망하거나 죽은 지 오래된 채 정리되지 않은 자가 10중 8구이며 현재 일하고 있는 자로는 태반이 늙고 쇠약한 사람이므로 만일 친족에게 대충 징발하는 것을 전적으로 면제한다면 성을 지키고 배를 운행하는데 아무런 조처가 없을 것이므로 지극히 민망할 뿐 아니라 이번에 도착된 것으로 비변사에서 분부를 받고서 보내온 공문 내용에 근래에 와서 적을 토멸하는 데는 해전을 당할 만한 것이 없으니 전선의 순을 넉넉하게 더 만들도록 하라고 한 바 전선은 비변사의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본영과 여러 진포의 명령에서 많은 수를 더 만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척의 전선에 사보와 격군을 아울러서 130여 명의 군사를 충당할 방법이 없어서 더욱 민망하니 위에 친족에게 징발하는 일들을 사변이 평정될 때까지 전과 같이 시행하되 조금씩 좋고 나쁜 점을 가려내어 백성의 원성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당연한 급선무이다. 그러니 조정에서는 다시 헤아려 생각하고 우선 친족에게 대충 징발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중지하여 길이 남쪽 변방을 회복하는 기초가 온전해지도록 해야겠다. 수군으로 방비에 임하는 수가 저같이 너무 적은데 방비 임무에 결석하여 죄를 지은 무리들이 혹은 소모군에 붙으며 혹은 다투어 의병으로 붙어서 어느 쪽이든지 소속되는 바 지금같이 봄철의 방비가 매우 급한 때에 방하는 군사를 다른 곳으로 소속을 옮겨 변방을 충실하게 할 뜻은 없으므로 일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도록 각별히 널리 백성들에게 분부를 내리도록 해야겠다. 겨울 3달 동안의 사색 제방군은 평시에는 그대로 있다가 전적으로 사변이 일어날 때 쓰이는 보충군이거니와 이런 큰 사변을 당해서는 정규군도 많지 않은 데다가 사색 군졸마저 면제하면 더욱 방비할 길이 없다. 해상으로 출전한 틈에 전선을 보수하고 병비를 조련하는 일들이 전혀 수졸들의 책임이므로 사색 제방군 등은 육군과 함께 방위 임무에서 면제하지 말고 남김없이 방위에 임하도록 각 진포에 아울러 검칙하였으며 순찰사에게도 공문을 보냈음을 갖추어 아뢰다.